예, 반갑습니다. 김호환입니다. 자, 시장이 그 연휴 전에 좀 조정은 예상했습니다만 예상보다 좀 크게 빼네요. 일단 그 연휴까지 내일하고 다음 주 3거래일, 그러니까 4거래일 남았는데, 뭐 내일부터 일단 뭐 하방 경직을 일단 확보할 것으로 좀 판단하고 있고, 아울러서 이제 그 연휴가 끝나고 나면, 이따 제가 이제 뭐 시황 설명에서 이제 2부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만은, 시장이 다시 또 원위치 할 겁니다. 그래서 너무 여러분들 겁먹지 마시고 혹여라도 일단 고점에서 뭐 주식 보유하신 분들은 그들을 일단 홀딩 하시고 제가 이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연휴를 맞이하는 것이 유리하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그 강의 주제는요. 지난주에 제가 2차 전지가 이제 되돌림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이제 맥점 주간이다. 지난주 이번 주가 그런 말씀 드렸었는데, 뭐 탄력적으로 이제 코스모 신소재 빼고는 뭐 탄력적으로 이제 급반등은 안 나왔습니다만은, 뭐 지난주 넘어서 이제 이번 주 접어들어서는 뭔가 종목군들이 이제 추가적인 하락은 좀 제한적인데, 어제 같은 경우는 이제 에코프로, 오늘 같은 경우는 좀 강한데요. 시장 대비해서, 이제 좀 선별적으로 이제 순환매 좀 반등이 나오는 그런 모습이죠. 그리고 그 선발 종목군들은 다시 한번 그 21선까지 일단 장악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줬기 때문에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짧게 일부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차 전지 관련해 가지고. 그래서 일단 2차 전지는 일단 그 지난주 이번 주까지 일단 맥점을 좀 하긴 한 것 같아요. 하방 지지 맥점을. 그래서 이제 이제 순환매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그다음에 이제 2부 취향 제가 부분에 대해서 뭐 짧습니다만은 좀 간략하게 체크해 드리겠습니다만은 추석 연휴 앞두고 주식을 매도할 것이냐. 오늘 막 지금 시장 빠지면서 여러분들 막 지금 좀 두려움이 좀 있을 텐데 아니면 보유를 할 것이냐. 일단 보유를 하시는 게 낫습니다. 이 부분에 제가 이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오늘 거래대금이 잠깐 볼까요? 제가 이 거래대금에 대해서 계속 우리 그 시청자님들한테 설명을 지속적으로 7월 달부터 7월 중순이었죠. 그 2차 전지 막 급등 나왔을 때 설명을 드리는데, 왜냐하면 일단 수급이 가장 중요하니까요. 우리가 오늘도 마찬가지죠. 외국인들, 특히 오늘 뭐 거래대금이 지금 현재 거래소 기준으로 했을 때는 오늘 지금 현재 거래대금 자체가 6조 원 조금 넘었네, 6조 원. 그죠? 코스닥 같은 경우는 이번 주 들어서 거래대금이 확 이건 거래량이 아니라 거래대금입니다. 거래대금이 확 줄면서 이번 주 들어서는 뭐 지난주까지는 그래도 10조 원 이상 됐는데 이번 주 들어서는 거의 뭐 8조 원 정도 수준? 그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수급이 지금 안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외인들 같은 경우는 지난주 만기 때 전후해가지고 금요일까지 3만 계약 정도? 그러니까 소위 얘기하면 지금 너무 지금 막 투기적인 매매를 합니다. 외국인들이. 영끌 매수, 영끌 매도. 웹더덕 현상이 지금 나오고 있는 거죠. 이 거래 없이 이렇게 빠지는 것들은 의미가 없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지금 요 거래 대금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릴 텐데, 지금 그림 보시면요, 지난주 초중반까지는 그래도 이제 코스닥이 거래 대금 자체가 한 10조 원 이상 기록했었기 때문에 뭔가 이제 종목군들도 지수가 뭐 눌림을 준다 하더라도 좀 탄력 있게 좀 움직였어요. 근데 이번 주 들어서 앞서도 제가 차트 보여드렸습니다만 거래대금 자체가 확 죽었기 때문에 뭐 지수도 좀 흘러내리고 거기다 외인도 선물도 던지니까 그 다음에 뭐 종목도 흘러내리고 그런데 지금 거래소 같은 경우도 지난주에 제가 방송했던 약간 거래대금이 들어오면서 다시 한 템포 들어왔었지 않습니까? 코스닥 대비해서. 근데 이번 주 들어 다시 또 급감을 하죠. 지난주 제가 이제 2차 전지를 왜 말씀드렸었냐면, 이제 저점이다라고, 맥점이라고 말씀드렸었냐면, 이제 거래대금이 우선 이게 증가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었다는 얘기죠. 전반적으로. 왜냐하면 7월 달에 여기 그림 보시면은, 코스닥 거래소 거래대금 자체가 역사적으로 확 증가했을 때가 이제 2차 전지에서 거래대금이 증가하면서, 전체적으로 거래대금 자체를 증가를 시켰거든요. 그랬던 그 거래대금 자체가 9월 초부터는 이제 완전히 저점을 찍고, 지난주부터 약간 반등이 나왔잖아요. 그러면 이제 2차 전지가 이제 기술적으로 본다 그러면 어느 정도 이제 저점이 나왔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가격도 뭐 에코프로는 그렇지 않습니다만은 뭐 에코프로 비행 같은 경우는 고점 대비해서 한 50% 넘게 거의 반토막 나다시피 했잖아요. 고점 대비해가지고. 뭐 그 정도면은 일반 뭐 테마주도 아니고
어느 정도 가격 조정이 나왔었고, 근데 기간도 지금 거의 2달 넘겼지 않습니까? 지금 2달 가까이 되죠. 예. 뭐 어지간하면 그 정도 자리에서 이제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위치였다는 얘기죠. 근데 오늘 또 이제 이번 주 들어서 거래대금이 다시 한번 죽죠. 죽는데, 거래대금이 그동안 이제 계속 감소하면서 시장에 7월 달 주도주였던 2차 전지가 흘러내렸는데, 오늘 뭐 거래대금 약간 이번 주 들어서 거래대금이 확 주는데도 불구하고, 뭐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이제 어제 오늘 양봉이고, 물론 이제 포스코 퓨처인 같은 경우는 오늘 음봉입니다만은 사실은 어제 그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도 양봉이 나왔었고, 예, 포스코 퓨처인 같은 경우도 지금 양봉이었잖아요. 그죠? 예, 코스모 신소재 같은 경우는 주 초반에 급등이 나왔었고, 예. 이 거래대금이 추가적인 감소하는 그런 구간에서 주가가 추가적으로 안 밀린다. 예, 그럼 이제 기술적으로 일단 저점이 어느 정도 임박했다.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 이제 그림 보시면, 이것도 제가 이제 7월 달에 2차 전지 7월 25일 날, 26일 날 고점 나왔을 때, 이 거래대금 추이를 여러분들께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 예.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이제 코스피 전체 거래대금이 거의 한 20조 가까이 나왔었죠. 7월 25일 날에 아마 2차 전지가 고점이 나왔었던 날인데, 예, 19조 2천억이 나왔어요. 거래소 전체 거래대금 자체가. 그 중에서 이제 포스코홀딩스 한 종목이 거래대금 자체가 3조 7천억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코스피 전체 거래대금 대비해서 20% 나왔죠. 보통 우리가 전체 뭐 코스닥이든 뭐 코스피든 전체 거래대금 대비 한 20%만 넘어가 버리면 이 자금의 쏠림 현상이 그쪽으로 다 넘어갔기 때문에 다른 종목과 업종이 맥을 못 춥니다. 맥을 못 쳐요. 예. 7월 25일 날 그런 경우가 나왔었고, 이제 그런 또 현상이 단기간에 이제 유발됐을 경우에는 경험적으로 봤을 때 주가가 항상 고점이 나왔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미국 같은 경우도 엔비디아 같은 경우가 전전주죠. 그 9월 초에 이제 뭐 고점을 돌파할 듯이 막 했었지 않습니까? 네. 그때 이제 거래대금 자체가 늘어나고, 그 다음에 콜옵션 배팅 금액이 사상 최고치였거든요. 네. 엔비디아 같은 경우도. 예, 거기서 이제 한 며칠 고점 돌파할 듯 하더니, 예, 대금 자체가 줄어버리니까 주가가 지금 또 60일선 하향이 타러 다시 빠져버리죠. 그럼 미국도 이제 그런 현상이 지금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우리도 지금 현재 여러분들 지금 보세요. 지난주 만기날 외국인들이 선물 뭐 장중에 뭐 2만 개 넘게 들어오고, 금요일 같은 경우도 뭐 2만 개 넘게 들어오면 이틀 만에 뭐 4만 개 넘게 들어왔지 않습니까? 그 전날은 이제 만기 전날 같은 경우는 뭐 5천 계약 들어오면서 차후적이 3일 동안 뭐 3만 계약 넘게 매수를 했거든요. 그러나서 이제 이번 주 들어서는 18일부터 지금 현재까지 또 3만 5천 계약을 또 때려버립니다. 얼마나 지금 투기적인 매매를 하고 있습니까? 영끌 매수, 영끌 매도. 예. 그러니까 시장 이제 단기적으로는 이 방향성 잡기가 상당히 좀 까다롭죠. 이렇게 하겠다는데 메이저들이. 근데 이제 그 미국도 지금 그렇단 말이죠. 지금 최근에 국제유가도 마찬가지예요. 국제유가도. 예, 투기 세력들의 그 상방적으로 지금 배팅이 들어갔는데, 보통 유가가 이제 정상적으로 올라간다 그러면 미국의 이제 에너지 관련 종목군들 아니면 에너지 관련 지수도 같이 이렇게 같이 움직이거든요. 큰 이 터울 없이. 근데 지금은 예, 상방적으로 배팅한 금액은 예를 들어서 뭐 이만큼 올라 있다. 근데 미국의 실질적으로 예, 유가 관련 종목이라든지 유가 관련 지수는 예, 제가 오늘 그 저녁에 이제 아카데미 강의에서 이제 그림을 보여드리겠습니다만은 이만큼 지금 갭이 벌어져 있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 투기적인 매매, 국제 투기 세력들이 예, 상방적으로 막 인위적으로 끌어올렸다는 얘기죠. 예, 그런 겁니다. 예, 근데 지금 어제까지 거래대금 보시면 예, 코스피 전체 거래대금 자체도 거의 뭐 한 2.5배 정도 뚝 떨어져 버렸죠. 7조 4천억이. 불과 지금 막 2달 전까지 하더라도 막 20조 원까지 건드렸던 코스피 거래대금이 7조 원으로 죽어버렸다는 얘기죠. 예. 7조 원으로 이제 푹 감소했다는 얘기는 그만큼 이제 시장이 뭔가 참여자들이 감망하고 있다는 얘기고, 메이저도 마찬가지고, 예, 전체 시장 자체가. 근데 다른 쪽도 막 찌글찌글하죠. 포스코홀딩스 어제 거래대금이 4,800억이었어요. 거의 뭐 10분의 1로 줄어버렸죠. 거래대금 자체 고점 대비해서. 그러면서 이제 전체 코스피 거래대금 대비해서 어제 같은 경우는 6.5%밖에 안 됩니다. 예. 그러니까 25일 날 대비해가지고 거의 뭐 3분의 1 정도? 뭐 그 정도 일단, 거래대금 비율이 낮아졌죠.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도 이제 그런 말 드렸던 것이,
단기적으로는 이제 추가적인 하락은 제한적인데 뭐 7월 달처럼 뭐 단기적으로 뭐 급반등을 노린다든지 그런 그 마인드보다도 약간 좀 더 기간 조정을 유지하면서 일단 거래대금이 지금 왜 거의 한 10분의 1 정도 줄면요. 우리가 거래대금 자체가 거래대금이 제가 항상 말씀드렸습니다. 다른 종목도 마찬가지예요. 거래대금하고 거래량이 감소를 한다는 얘기는 수급이 안 들어오니까 주가가 계속 흘러내리는 그런 패턴을 만드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보다도 더 큰 의미는 뭐다? 거래대금 없이 주가가 이렇게 빠질 때는 매도세가 없이 그냥 주가 빠지니까 그러니까 매수세는 조금 더 싸게 잡으려고 관망하고 있고 매도세는 뭐 큰 물량 아니고 이제 뭐 일부러 좀 줄이겠죠. 저점 깨다 보면 오늘 뭐 코스피하고 코스닥도 마찬가지예요. 일부는 이제 그래서 이제 좀 흘러내리겠죠. 근데 결국 그래서 이제 주가 조정이 나오는데 그보다 더 큰 의미는 거래대금 자체가 최고점 대비해서 한 10분의 1 정도 줄었다는 얘기는 어느 정도 이제 저점이 왔다는 얘기. 지수도 마찬가지. 오늘 여러분들 앞서 제가 잠깐 보여드렸습니다만은 거래소하고 지금 코스닥 거래대금을 보십시오. 이거 뭡니까? 오늘 그 외인들 선물 매도 또 이제 해가지고 내일이라도 만약에 외인들이 선물 또 한 만기약 매수해버리면 지수도 마치 원위치하겠죠. 그런 거예요. 이럴 때 약간 여러분들께서 여유를 가지시고, 뭐 추가적인 반등 아니면 이제 저점이 어느 정도 일단 하긴 했으니까 1차, 뭐 신규 매수 이렇게 좀 보는 거죠. 전체적으로 코스피가 지금 뭐 11조가 감소했고, 홀딩스 거래대금 자체는 3조 2천억. 그죠? 그러니까 뭐 고점 대비해서 거의 13% 이상 감소를 해버리니까, 주가가 지금 그래서 찌글찌글한 겁니다. 이거는 뭐냐면 이제 완전히 이렇게 푹 죽었다는 얘기는 앞서 제가 설명드렸듯이 그래서 이제 제가 그냥 뭐 차트만 보고 어느 정도 뭐 저점이 왔다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거래대금의 감소율 요걸 봐서 이제 제가 지난주에 이제 맥점이었다 이번 주하고 그렇게 설명드렸던 거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코스닥을 한번 보죠. 코스닥. 차트는 제가 종목별로 조금 이따가 좀 체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닥은 이제 빅3. 코스닥 같은 경우도 지난 뭐 7월 달에 대단했었죠. 7월 25일 날 이제 그때가 이제 고점이었는데 14조 8천억. 요건 이제 2차 전지 빅3입니다. 그 당시에 뭐였습니까? 에코프로 BM, LNF였지 않습니까? LNF. 그때 코스닥 같은 경우는 거의 한 15조 원 정도 고점에서 거래량이 터졌고 그다음에 2차 전지 빅3가 아까 그 거래소보다는 그나마도 거래소가 나요. 그날은 38%. 전체 코스닥 거래대금 해가지고 25일 날은 2차 전지 빅3가 5조 5천억 거래대금 발생했습니다. 전체 거래대금 38%. 그러니까 뭐 다른 쪽은 완전히 그냥 뭐 주식도 아니었죠. 마찬가지로 이제 사상 최대의 거래대금이 터지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부작용이 생기는 거죠. 왜 주가랑은 더 올라가려고 그러면 이 거래대금 내지 안 그러면 거래량이 계속 터져줘야 이제 올라갈 거 아니겠습니까? 힘을 받고. 그죠? 후속 매수가 들어오면서. 근데 이제 어제까지 딱 보니까 뚝 떨어져 버립니다. 뚝 떨어져 버리죠. 어찌 보면 뭐 거래소보다도 코스닥 쪽이 좀 더 심했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 코스닥의 에코프로 BM, 에코프로보다도 거래소 쪽에 포스코 홀딩스가 먼저 튀어 올라가면서 21선을 장악했고, 그다음에 기타 이제 포스코 퓨처인 같은 경우도 이제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이번 주, 그러니까 그저께 저점이 나왔잖아요. 근데 포스코 그룹주 같은 경우는 지난주 초중반에 일단 저점이 일자 나왔지 않습니까? 이런 차이가 있는 거예요. 워낙에 자금이 많이 몰렸었기 때문에. 그래서 어제는 이제 8조 전체 코스닥 자체가 또 이번 주 들어서는 지난주까지는 10조 원 이상 전체 거래 대금이 유지를 했는데 이번 주 들어서는 많으면 8조. 그죠? 그저께 같은 경우는 8조 원도 하회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지금 전체적으로 감망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뭐 추석 연휴도 있고 연휴가 또 길잖아요. 그거 연휴 전까지 또 어떠한 미국에서 해외 시장에서 돌발 변수가 나올 수도 있는 것이고, 근데 이제 어제 같은 경우는 이제 FOMC 회의가 있었기 때문에 대부분 투자자들께서 좀 매수하고 싶은 그런 욕구는 있으나 심리적으로 저점이 많이 왔으니까
에코프로 같은 경우도 무슨 단순 테마주도 아니고, 예, 그래도 시총 코스닥이 아직까지도 뭐 1위 기업인데 고점 대비 얼마나 빠졌습니까? 에코프로 비행 같은 경우도 거의 반토막 넘게 났으니까, 막말로 그냥 무슨 뭐 넝마주라 그러죠, 우리가. 예? 실체도 없는 기업들. 단순 재료에 의해서 고점 한 100% 올랐다가 다시 한 50% 조정 나오면 어지간하면 기초 반등이 나오는데, 뭐 에코프로 비행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오늘까지도 좀 반등폭이 좀 미미하죠. 그러나 심리적으로 사람들, 주식을 이제 사고자 하는 사람들이 이제 지금 이 정도 가격이면 괜찮을 것 같은데, 막말로 못 먹어도 이제 뭐 물리지 않을 것 같은데, 이러한 그 심리가 좀 이제 살아난다는 얘기죠. 예. 그래서 거래소 대비해서는 코스닥의 관련 종목군들이 다소 좀 늦게 이제 반등이 나온 거예요. 지금. 예. 이게 뭐 연휴 끝나고 이제 또 역전될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감소 금액이 6조 원 가까이, 고점 대비해서. 그 다음에 2차 전지 빅3 같은 경우는 뭐 4조 4천억. 그러니까 뭐 26.5%가 거래대금 비율 자체가 감소하니까 지금은 이것을 우리는 인정하고, 예, 고점에 물리신 분들은 좀 더 여유 있게 추가적인 반등을 기다리시는 것이고, 저점에서 신규로 매수하실 분들은 아직 거래대금이 만족할 만큼 늘어나지 않으니까, 예, 그전처럼 한 번에 푹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좀 분할 매수 관점에서 접근하는, 예, 이런 전략이 나오겠죠. 그죠? 이게 가장 합리적이겠죠. 물론 뭐 내일이라도 이제 2차전 쪽으로 거래가 또 쏠릴 수도 있겠죠. 근데 그거는 이제 뭐 내일 가봐야 되는 것이고, 지금 현재 어제까지는 이렇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예, 이런 부분을 일단 알고 계시고,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약간 그 7월 달처럼 막 파워풀하게 주가가 이제 움직인다라는 관점보다도, 예, 이미 이제 거래대금이 사상 최대치 터졌으니까, 그 이후에 이제 거래대금 자체가 줄고, 비율 자체 주니까요, 뭐 이벤트도 많이 있었습니다만은 지난주 이번 주, 예, 조금 이제 여유 있는 약간 눈높이를 낮춰서, 예, 그렇게 이제 접근하기 낫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기술적으로 이제 그 차트를 보시면 그 LG 화학이죠, LG 화학.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은 제가 지난주에 한번 체크를 해드렸었고요. LG 화학의 지금 낙폭이 상당히 지금 큰데, 원래 그 어저께가 LG 화학이 딱 지지 맥점이었어요. 이 차트 잠깐 볼까요? 예. 그러니까 로고 핵심으로 보시면 요 삼지창 포크 이론이죠.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여기가 이제 그 슈팅 나왔던 자리죠. 오버슈팅. 예, 이 트렌드에 의해서 이제 움직였던 거죠. LG 화학 같은 경우가. 그래서 원래는 작년에 이때가 3월 16일입니다. 예, 3월, 4월 달 저점을 주고 이런 식으로 계단형 상승으로 꾸준하게 올라왔어요. 1년 넘게. 예, 여기서가 이제 맥점이었었고, 여기서도 맥점 터닝. 그죠? 예, 여기서 터닝 나왔다가 여기서 얻어맞은 거죠. 요 트렌드에서. 여기서 이권이 나오면서. 그러면서 요 중간 트렌드를, 예, 요때 이제 이탈하니까 거기서부터 주가가 이제 급락이 나온 거예요. 이게 바로 이제 맥점 매매거든요. 근데 어제 보시면 차트를 좀 크게 키워보시면, 왜냐하면 지금 LG화학이 낙폭이 가장 심해서 그런 겁니다. 예. 어저께 그러니까 지난주 LG화학이 이 트렌드 하단에서 여기서 딱 터닝하고 여기서 반등이 좀 나왔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도 기술적으로는 양봉에 짧은 캔들 모양 나오면서 마감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난주하고 이번 주가 LG화학 같은 경우는 주가가 딱 지지 맥점이었어요. 근데 오늘 또 그마저도 살짝 아침에, 예? 예, 하향 이탈하면서 장중에 다시 한번 지난 저점 이탈해버렸죠. 이런 식으로. 요거 제가 봐서는 이게 이제 개미할게라는 얘기. 무슨 얘기냐면, LG화학이 주식의 특성이 있습니다. 이 당시에도 여기가, 예, 여기가 이제 오버슈팅 구간이었죠. 예? 여기 이제 매물 공백존. 거기까지 올려놓고 거기서 때려버렸지 않습니까? 예. 지금은 이제 언더슈팅 구간. 그러니까 오늘하고 이제 뭐 이번 주 내일까지 빠진다 그러면은 요 라인이 아마 지지 맥점이 되겠죠. 그죠? 기술적으로. 예. 그러면 저점을 깨면서 여기서 이제 막판에 이제 뭐 기간이 됐던 항상 뭐 로스컷 기준이 있으니까 우리 뭐 개인 투자분들께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예. 저점을 깬다 그러면 일부 이제 손절물이 나온다든지 뭐 신형 들어가신 분들도 마찬가지고. 왜? 지난주에는 딱 맥점이니까 또 이제 매수 좀 들어왔던 물량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다시 또 깨버리네? 예. 이탈하고 나서 여기서 아마 터닝이 나올 수 있다는 얘기죠. 근데 이 가격대가 또 언제 가격이냐면 2022년도, 그죠? 3월달, 4월달, 5월달 이 가격대거든요. 5월달. 예. 현재 시점에서 오늘 지금 거래가 나오면서
지금 주가가 밀리고 있는데 거래량 자체가 이건 선절 물량이겠죠. 예, 살짝 이탈시키고 나서 여기서 이제 돌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번 완전히 그냥 뭐 추세를 다시 복귀한다는 게 아니고, 예, 기술적으로 그러니까 이 트렌드 여기죠, 여기 딱 이 자리입니다. 그래서 이제 월봉을 보더라도 이제 중기 추세는 이제 지지 맥점은 이탈을 했는데, 예, 60개월 선하고 이제 요 라인에서 한 6개월, 7개월 동안 주가 이제 많이 머물렀잖아요. 양음 엄청 여기에 좀 또 매물도 이제 좀 강한 그런 구간이기도 합니다. 지지의 매물이. 예. 그래서 뭐 다음 주까지 뭐 거래가 남았으니까 좀 아래꼬리 주고 좀 반등이 나오지 않겠나 싶고요. 그 다음에 006400. 그 삼성 SDI 같은 경우도 이건 얘네들은 이제 그 외인들이 그 선물 매수, 내일에도 매수 들어온다 그러면 또 이제 또 반등이 나오겠죠. 예, 이 기업도 이제 LG화하고 동일한 패턴입니다. 그죠? 예. 여기서 이탈하고 나서, 예, 지금 현재 자리가 이제 지지 맥점. 그러니까 어제, 그러니까 지난주하고, 예. 이 정도를 일단 보시면 되겠죠. 제가 이제 시간 관계상, 예. 이 정도까지 왔단 말이죠. 근데 이 마디만큼 주가가, 예, 지금 이제 여기서 이탈하고 나서 하락이 나왔고. 그죠? 예, 그러니까 오늘하고 내일, 얘들은 지금 뭐 선물 매도 때문에 지금 주가가 빠지는 거니까 앞서 그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제 외인들은 뭐 내일이라도 선물 매수 들어오게 되면, 예, 다시 한번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 그런 이치다. 예, 그러니까 왜 제가 이제 이 말씀 드리냐면 이 두 기업이 지금 낙폭이 상당히 심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얘네들이 먼저 뭐 LG 에너솔루션 같은 경우 지금 뭐 지지 맥점이고, 뭐 LG 에너솔루션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자리에서 뭐 추가적으로 뭐 깊게 빼고 막 그러지 않겠죠. 예, 그러니까 얘네들이 먼저 좀 반등이 나와준다 그러면 일단 그동안 많이 밀었던 SDI, LG화학이, 예, 어느 정도 이제 하방 경기 확보해 준다 그러면 다른 쪽의 분위기가 좀 살아나겠죠. 그럴 거 아니겠습니까? 심리적으로 LG화학, 삼성 SDI가 그동안 가장 많이 밀었는데 낙폭이 좀 심했는데 적어도 일단 현재 위치에서 막말로 못 먹는다 하더라도 추가적인 하락은 제한적이야. 그러면 2차 전지 뭐 다른 쪽으로도 일단 매기가 쏠릴 수 있고요. 그다음에 코스닥 뭐 대표 종목군들 뭐 에코프로 BM 쪽으로 추가적인 매기가 쏠릴 수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자, 포스코홀딩스 같은 경우는 이제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이제 기술적으로 이제 철강업종 자체가 내년부터 이제 또 살아나고 전반적으로 이제 실적 자체도 주가가 지금 사실 그 저평가죠. 저평가입니다. 61선에서 정확히 턴이 나왔습니다. 안 깨고. 61선 뭐다? 수급선이라는 얘기죠. 수급선. 예. 61선 턴이 나왔다 그러면은 이후에 이런 종목군들 어떤 뭐 웬만한 악재가 안 나온다 그러면, 예, 61선은 또 크게 이탈 안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반등이 나올 때 요건 제가 이제 기법 겸용해서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잘 들으세요. 주인이 분들. 21선을 이제 한 번에 장을 해버렸잖아요. 21선. 물론 이제 거래가 또 없으면 살짝 누를 수 있는데, 예, 21선을 강하게 장하고 나서, 뭐 이후에 누른다 하더라도 이런 패턴은 이제 61선을 크게 이탈 안 하고, 누른다 하더라도 쌍바닥으로 아마 튕겨 올라갈 수 있다는 얘기죠. 예. 그래서 포스코 홀딩스. 그 다음에 코스모 신소재 같은 경우도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이제 그 121선을 121선을, 그러니까 이 기업이 이제 여기서 이제 먼저 좀 밀긴 했어요. 예. 그래서 여기서 이제 121선을 이탈하고 나서 긴가민가 합니다. 예? 물론 이제 경기선이 121선을 이탈하게 되면 좀 경계감은 가져야 돼요. 근데 이제 선발 기업 같은 경우는 좀 이제 오히려 이제 그 라인이 또 이제 저점 매수 기회가 되겠죠. 지난번에 이제 금양도 제가 지난 시간에 한번 차트 설명드렸었습니다만은, 예. 얘도 이제 이 저점을 살짝 이탈하고 나서 여기 이제 박스가 하단이지 않습니까? 예. 지난주 초반에 이탈하고 나서 후반에, 그 다음에 이번 주 초반에 V자를 올렸다는 얘기죠. 지금 21선 장하고 있다는 얘기죠. 예, 여기서 이제 강하게 올라오면서 좀 돌파를 했기 때문에 뭐 이 라인 가격대는 상당히 이제 강한 지지 구간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볼 수 있겠고, 그다음에 에코프로 뭐 잠깐 먼저 좀 보죠. 자, 에코프로도 이번에 조정이 나올 때 있죠. 지금 차트를 보시면 단기적으로는 이제 21선 돌파가 중요합니다. 우선은 이렇게 쭉 밀었다가 주가 이제 반등이 나올 때 아까 포스코홀딩스, 뭐 코스모 신소재처럼
우선은 21선 장악하는지 여부를 보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예. 그래서, 지금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121선 여기 있잖아요. 저도 아주 이번 주에 눈여겨봤었는데, 121선이 지금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선발 기업이다 보니까 121선을 안 닫고 지금 터닝 나왔거든요. 121선을. 예. 일단 121선 경기선이지 않습니까? 앞서 그 말씀, 아까 코스모 신소재 같은 경우는 120에서 깼었었고, 깨고 나서 한 2달 조정 나오지 반등이 나온 거고, 에코프로 만약 이번에 얘가 이제 120에서 안 깬다 그러면, 뭐, 코스모 신소재보다 상당히 힘이 강하다는 의미거든요. 예? 예. 그러면은 이제 이번 주 저점을 안 깨고, 뭐 내일이 됐던, 아니면 뭐 연휴 전이 됐던, 일단 버텨면 주게 되면, 이런 패턴은 이제 다시 한번 전고점까지 올라가겠죠. 20에서 돌파하면서. 예, 그때 여러분들께서 이제 뭐 단기 물량은, 예? 지난주하고 앞서 제가 설명드렸습니다만은 혹시라도 비중이 많이 들어가신 분들은 일부는 좀 조절하실 필요성이 있다는 얘기고, 뭐 중장기야 뭐 2년, 3년 보실 분들은 사실 뭐 차트 안 보고 뭐 기업을 믿고 뭐 보시면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일단 참고하시고요. 근데 여기서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이걸 보셔야 됩니다. 아까 제가 거래대금 얘기했고, 그 다음에 거래량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거래 비율이죠. 예, 돌파할 때 이 거래 추세선을 돌파하는지 보셔야 돼요. 거래 추세선. 지금 현재 보면은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여기서 이제 거래 터지면서, 거래가 여기서 터지면서 지금 현재 이 거래 추세선을 돌파를 못하고 있어요. 그죠? 예. 이제 무슨 얘기냐. 자, 주가가 여기서 이제 조정이 이렇게 나오면서 그 다음에 이제 전고점을 돌파하기 위한 어떤 이제 거래 대금 자체, 거래량이 실리면서 그 돌파하기 위한 조건이 뭐냐면 이 추세선을 완벽하게 돌파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거래 추세선을. 그러니까 직전 고점,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캔들만 보고 추세를 잡는 것도 있고, 예? 이 거래량에도 또 추세가 있는 거예요, 추세. 예. 추세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이게 추세를 돌파. 그러니까 만약 주가는 올라갔는데, 여기서 이제 거래가 터졌는데, 예? 추세를 터졌는데 그 다음에 거래가 감소하면서 주가가 이런 식으로 돌파했으면 거래가 터졌으면은 위쪽으로 올라가는 게 맞지 않습니까? 이 추세를 돌파했으니까. 그죠? 예. 다시 저점을 이제 깨버린다고 하면 이렇게 흘러내려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후에는 이게 내일이라도 만약에 이 추세선을 돌파를 이렇게 한다 그러면 제가 보건대는 뭐 100만 원 구간 다시 살리면서, 예, 조금 뭐 속도감을 우리가 이제 그 5월 달에도 이렇게 조정 나오고 나서 7월 달, 6월 달 올라갈 때 처음에는 주가가 막 계속 막 활발하게 안 움직였거든요. 예, 좀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이제 올라갔었죠. 그러면서 21선 장악 여부를 여러분들께서 보셔야 됩니다. 예. 일단 정리를 제가 해드리자면, 뭐 에코프로 BM도 마찬가지고요. 그 2차 전지가, 왜냐하면 지금 전반적으로 거래소 코스닥 거래대금이 안 나오잖아요. 물론 추석 연휴 지나고 나면 제가 이따가 설명드리겠습니다만 이제 거래대금이 늘어날 것 같아요. 양시장 다. 근데 그 전까지는 일단 거래대금 자체가 지금 한정돼 있기 때문에 2차 전지 선발 종목군들도 이제 순환매로 반등을 기다리시는 전략이시고, 근데 거래대금 증가, 그다음에 거래대금만 증가해서 좋은 게 아니고요. 거래 추세선을 돌파하는 점으로 보시란 말입니다. 종목별로. 그다음에 지난주 선발 종목군들 지난주 이번 주가 일단 지지 맥점 구간 1차 이제 하긴 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반등이 나왔을 때 여러분들께서 뭐 단기냐 중장기 물량이냐 그것은 구분을 하시면 될 것 같고, 단지 7월 달처럼 뭐 급등을 막 또 예상하고 막 그러지 마시고 눈높이를 좀 낮추시면서 시장을 좀 대응하는 전략이 합리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시황 부분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 아카데미에서 제가 또 설명 또 드리겠습니다만은 우선은 뭐 지금 시간이 한정되어 있으니까 빠르게 지금 말씀드릴게요. 제가 뭐 이 그림도 여러 차례 보여드렸습니다. 이제 미국이 그 1950년도 이후부터 보게 되면 이 데이터를 미국은 우리가 뭐 생각지도 못한 여러 데이터가 엄청 많아요. 엄청 많습니다. 이거 예를 들어서 애플 주가가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애플이 시가총액 1위잖아요. 전 세계 1위지 않습니까? 애플이 지금 막 찌글찌글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애플만 안 빠지면 뭐 나스닥 안 빠지겠죠. 전체 지수 자체는. 근데 애플은 다우에도 편입되어 있고 S&P에도 편입되어 있고 나스닥에도 편입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애플만 강하면 전체 지수는 크게 안 빼거든요. 그러니까 애플 같은 경우도 1981년도부터 작년까지요. 예.
과거 이 데이터를 보게 되면 10월 달에 주가가 가장 많이 올랐어요. 10월 달이. 다음 달이 되겠죠. 애플 지금 9월 달에 고전하죠. 8월 달, 9월 달에 지금 고전하죠. 10월 달에 애플의 주가가 그 80일, 거의 30년 동안 데이터를 보게 되면 10월 달에 애플 주가가 가장 많이 올랐습니다. 예. 그 다음에 9월 달이 가장 많이 뺐습니다. 9월 달이. S&P 500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9월 달이, 예? 가장 많이 하락했고, 그 다음에 이제 8월 달도 그게 좋지는 않았어요. 근데, 제가 지난 시간에 했습니다. 8월 달에 이미 미국 시장은 많이 가격적이 나왔잖아요. 예. 근데 미국도 이제 9월 달에, 9월 달은 또 특히나 우리가 이제 국내에도 그랬습니다만은 우리가 여름에 무슨 얘기 많이 나왔습니까? 무슨 기사가 많이 나왔죠? 9월 위기설만 얘기했죠. 뭐 부동산 PF 대출부터 해가지고 뭐 새마을금고 얘기도 나왔고 뭐 가계 대출이 뭐 사상 최고치고 또 자영업자분들이 9월 달에 또 코로나 때 연기해졌던 대출이 만기가 막 도래하면서 9월 위기설을 또 많이 얘기했습니다. 예. 미국 같은 경우도 일단 그 9월 달에 일단 지금 회사채 발행이 많아요. 지금 최근에 어제도 이제 국채 수익률이 2년물이 고점 돌파하고 10년물이 이제 전고점을 돌파를 살짝 했는데 오늘 지금 코스닥이 어제 오늘 또 이제 종 나오는 이유가 뭐냐면 국내 그 10년물 국채 수익률도 어제 장중에 4%를 한번 벗겼었거든요. 예. 그러다 이제 장 후반에 좀 미니까 코스닥이 아래꼬리 좀 반등이 나왔잖아요. 나왔죠. 근데 어제 또 이제 미국 이제 국채 수익률 자체가 좀 높아지는 올라가니까 오늘도 지금 장중에 우리나라 10년물 국채 수익률이 4.1%인가 지금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시장이 조금 더 영향을 받는 겁니다. 아무튼 9월 달에 미국이 가장 보면은 그 변동이 심합니다. 3분기 말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 3분기 말이기 때문에. 4분기 하반기를 앞두고 메이저들 입장에서는 또 이제 그 뭐 리밸런싱을 또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종목 막 주고받고 하면서 이제 손바뀜이 나온다는 얘기죠. 예. 예, 그런 효과도 많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기업들 입장에서는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6월 달에 부채 한도 협상 타결하고 나서 그 당시에 이제 미국의 재무부의 금고가 현금이 뭐 200억 달러밖에 없었잖아요. 예. 그래서 금고가 지금 텅텅 빈 상태이기 때문에 재무부에서 일단 예산을 확보해야 돈이 현금이 있어야 또 예산 또 지급해가지고 경기 부양 또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12월까지 1조 4천억 달러 국채 발행을 하기로 했었잖아요. 그게 또 이제 9월 달에 좀 많이 몰려있다는 금액이. 거기다가 이제 기업들 입장에서도 9월 달에 한 1,500억 달러 이상 지금 또 회사채 발행합니다. 회사채. 보통 이제 9월 달에 회사채 발행을 가장 많이 합니다. 예.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최근에 이제 국채 수익률이 올라가는 이유가 제가 보건대는 연준의 뭐 금리 인상 그 전망보다도 우려보다도 그러니까 돈을 빌려주는 입장에서는 조금이라도 돈을 이자를 더 많이 받으려고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예. 돈을 빌리는 입장에서는 당장 연말 앞두고 현금이 좀 필요하니까 금리를 좀 높게 주더라도 일단 회사채 발행을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게 지금 상호 맞짱을 하면서 이제 금리가 이제 국채 수익률이 좀 올라간 게 아닌가 이렇게 이제 판단이 됩니다. 그럼 10월 달 가게 되면은 이런 부분이 좀 많이 안정화된다는 얘기고, 그다음에 뭐 작년에 그랬습니다. 뭐 10월 달 12월까지는 주가 상승이 연중에 가장 많이 나오죠. 예, 이런 부분을 인지하시고 어제 또 시장의 우려가 뭐였냐면은 그 미국이 원래 올해 그 GDP 성장률이 그러니까 내년이죠, 내년 GDP 성장률이 한 1% 정도 예상했는데 상향 조정했습니다. 2% 초반까지 얘기했어요. 예.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2024년도에 그 금리 전망이 높아졌죠. 내년에 기존에 4.6%였는데 5.1로 좀 높아졌고, 그다음에 2025년도 금리 전망도 상향 조정됐어요. 3.4에서 3.9. 그러니까 시장 참여자들이 이거 뭐야? 내년에 금리를 한 4번 정도 연준에서 인하할 것으로 예측했는데, GDP 성장률이 지금 올해보다도 더 좋아진다, 예상보다.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원래 그 내년에 금리 인하를 4번 정도 예상했는데, 예? 어제 FOMC 회의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거 뭐 2번밖에 이제 인하 안 할 거 아니야? 이런 우려감 때문에 어제 미국이 지금 조정 나온 거예요. 예. 이제 경기가 뭐 연착륙은 이제 뭐 거의 뭐 기정사실화 된 거죠. 미국 같은 경우는. 제가 그전에도 여러 데이터 보여드렸습니다만은 대통령 임기 3년 차에는 미국이 경기 침체 겪은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것도 신임 대통령. 바이든 대통령이 지금 임기 3년 차지 않습니까?
그죠? 여러분들 최근에 그 통신 장비 뭐 에이스텍과 저점에 100% 올라오고 막 급등 나온 요인이 뭡니까? 다음 달부터 예, 뭐 바이든 노믹스라 그러죠. 예, 원래 바이든 대통령 취임할 때 인프라 투자 1조 4천억 달러 예, 그게 의회 통과해가지고 그 집행을 지금 하고 있는 중이잖아요. 예, 근데 내년에 대선이 있다 보니까 이제 물가도 조금 안정이 됐고 그동안 좀 딜레이 시킨 거죠. 예? 인프라 투자를. 워낙에 물가가 이제 작년까지 많이 올랐으니까 올 연초까지. 그것은 조금 이제 안정이 되다 보니까 이제는 예, 내년 대선도 있고 하니까 바이든 행정부에서 인프라 예산을 집중적으로 아마 투입할 겁니다. 아마 그래서 이제 미국 경기가 내년까지는 뭐 괜찮을 수 있는데 물론 이것도 뭐 연말 또 가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아무튼 우리가 이제 OECD 경기 선행지수가 보통 이렇게 한 번 저점을 찍고 한 번 이렇게 터닝이 나오지 않습니까? 예, 그럼 보통 그 전에 데이터를 보게 되면 중간에 좀 굴곡은 이루더라도 보통 한 6개월, 1년은 계속 우상향으로 갑니다. 우상향으로. 예. 중국 같은 경우도 지금 OECD 경기 선행지수가 작년 하반기에 터닝 나고 나서 그 중간에 뭐 지난달도 뭐 뒤에 공포다, 뭐 디플레이션이다 여러 가지 얘기 있었습니다만은 전체적인 큰 흐름 경기 선행지수는 예, 지금 좋게 보고 있다는 얘기죠. 뭐 G20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시장, 우리나라 같은 경우 경기도 주가지 오늘 막 밀지 않습니까? 지금 40포인트 밀고 뭐 코스닥은 지금 한 21포인트 미는데 예, 그럼 하반기 경기가 안 좋을 것이냐? 예, 아니죠. 예. 이것도 제가 지난 시간에 보여드렸어요. 헤드라인 소비자 물가지수. 물론 이제 기술적으로 지금 원하는 약세인 가운데서 오늘 그 원달러는 1340원 다시 한번 터치했죠. 유가가 지금 90달러 돌파하니까 최근에 여러분들 그 휘발유 가격 리터당 지금 1,800원 넘어갔죠. 뭐 1,900원, 뭐 2,000원까지 유가하는 데가 많습니다. 서울 시내에. 예, 싼데도 1,800원 넘어요. 예, 그러니까 지금 이번 달, 그러니까 8월 달하고 9월 달에 다음 달에 발표하는 9월 달에 또 소비자 물가 지수가 좀 반등이 나오는 거 아니냐. 물가 또 우려감이 작용한 거예요. 그죠? 좀 반등이 나올 수 있겠죠. 근데 이제 기술적으로 이제 저점 찍고 나서 이제 기술적 반등이라는 얘기죠. 하반기, 그다음 내년까지 보게 되면 결국은 예, 소비자 물가 지수는 계속 우하향 안정화된다는 얘기죠. 특히 이제 근원 소비자 물가 지수. 근원 소비자 물가 지수는 미국도 지금 주택 렌트비가 가장 그 올 연초까지 물가 상승에 가장 큰 역할을 했는데 지금 꾸준하게 낮아지고 있죠. 유가하고 이제 식품 가격을 빼게 되면 다른 분야는 계속 우하향으로 안정화된다는 얘기예요. 예. 그러면은 이제 하반기에 경기가 예? 예. 또 미국도 좀 안정화되고 중국은 지금 계속 부양 대책 얘기하고 있고 예. 제조 PMI가 오늘 발표한 그 수출 9월달 수출 1일부터 20일까지 물량이 늘어났죠. 예? 예. 한 9% 정도 증가했지 않습니까? 예. 다른 쪽 데이터가 좀 좋게 나오고 있다는 얘기예요. 제조 PMI 같은 경우도 예, 중간에 다소 이제 뭐 9월까지 굴곡을 이룰 수 있겠습니다만은 하반기부터 상반기까지 우상향 기조를 지금 예상하고 있고 우리나라 GDP 성장률, 미국이 어제 지금 내년 GDP 성장률 한 1% 초반 예상했는데 거의 2% 지금 발표를 했거든요. 예. 그럼 당연히 우리 같은 경우 미국도 수출이 많고 중국도 수출이 많잖아요. 제일 많지 않습니까? 두 나라에. 예. 중국은 지금 뭐 본격적으로 경기 부양한다. 유동성 공급을 해주죠. 증시 부양까지 하죠. 예, 지금보다 더 나빠질 이유는 없다는 얘기죠. 그럼 당연히 우리 경기 어떻게 되겠습니까? GDP 성장률이? 예, 우리도 이제 우상향, 약간 이제 수정치 좀 전망치를 높게 잡겠죠. 근데 주가는 지금 밀어버리네? 예. 지금 매도가 아니죠. 예. 이런 걸 보시고, 오히려 이제 기회죠, 기회. 예. 그 다음에 이제 지금 현재 보면 이제 9월까지, 이제 8월까지 경기 동행지수는 안 좋아요. 예? 예, 잠깐 반등 나왔다 다시 이제 우하향이지 않습니까? 근데 경기 동행지수보다 먼저 움직이는 선행지수 아니겠습니까? 선행지수 한 3개월, 한 6개월 정도 먼저 앞서 움직이고 경기 선행지수를 또 앞서 움직이는 게 뭡니까? 또 주가지수죠. 주가지수. 예. 근데 선행지수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이미 그 7월 달부터, 그러니까 올 4월 달부터 아까 이제 OECD에서 발표한 경기 선행지수 제가 차트 보여드렸습니다만은 국내 통계청에서 발표한 것도 이미 이제 저점이 확인됐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보시면 뭐 2016년에 그랬지 않습니까? 저점 찍고 한번 방향을 이렇게 딱 틀리게 되면 위쪽이든 아래쪽이든 보통 1년 이상 간다는 얘기예요. 예? 하방 쪽은 또 빠진다 그러면 한 1년 넘게 빠지고 코로나 때도 한 2년 넘게 올라갔고 빠질 때 2년 반 빠지고 이번에 이제 4월 달에 저점 찍고 터닝이 나왔는데 최소한 1년은 간다는 얘기예요. 지금까지 뭐 예? 예, 몇십 년을 그렇게 해왔습니다. 과거 데이터를 보게 되면.
예. 그래서 지금 오늘 뭐 주가 이제 하락한다 해가지고, 예, 뭐 회사 괜찮아야 될 의미 없는 손절하지 마시고, 좀 홀딩에 나가시면, 연휴 끝나고 나면, 예, 오히려 이제 뭐 종목군들, 또 외인들 지금 선물 매도할 것도 없어요, 지금. 오늘까지 장중 보니까는 35,000개 지금 4일 동안. 그러니까 9월 13일부터 13, 14, 15일까지 3만 개 넘게 들어왔다가 이번 주 들어 18, 19, 20, 21 오늘까지 지금 3만 5천 개 넘게 때리거든요. 예. 내일부터는 외인들 선물 매도할 것도 없습니다. 사실 바스켓 물량이 다 비어 있기 때문에. 예. 그럼 내일이라도 뭐 매수 들어올 수도 있고요. 아니면 연휴가 지금 있기 때문에 그 다음 주 이제 9월 말까지 또 3분기 말이니까 좀 더 변동성 애들이 유도할 수 있습니다. 예. 근데 이제 중기적인 물량은 여러분들께서 예, 흔들림 없이 기업 괜찮다 그러면 아까 전에 경기 전망도 설명드렸습니다만은 예, 그대로 보유하고 예, 추석 연휴를 맞이하는 것이 유리하고 합리적입니다. 자, 심리지수 보시면은 뭐 소비자 심리지수 지금 터닝 나왔죠. 물론 저항이가 조금 흔들리겠죠. 거기다 이제 8월달, 9월달에 식품 가격 올라갔고 가뭄 때문에 또 막 최근에 뭐 채소하고 뭐 과일 가격도 많이 올라갔잖아요. 또 유가 막 국제 투기 세력들이 막 올리면서 90달러 넘다 보니까 에너지 가격도 올라서 조금 주춤할 수는 있는데, 예, 지금 어차피 지금은 이제 3분기 지금 말이잖아요. 그죠? 이제 내일하고 사거래일 남았습니다. 사거래일, 4일만 지나면 3분기 이제 끝납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월요일 날 결제 기준으로 했을 때는 월요일이면 3분기 끝나거든요. 9월달이 끝나고. 예, 그러면 이제 화요일부터는 4분기 장이거든요. 4분기 장하고 내년 1분기 장을 바라보고 가야 되기 때문에 예, 좀 길게 보면은 이런 지표 자체는 지금 터닝이 나왔다. 예,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코스피가 이거는 이제 그 선행 PER, 코스피 200 지수 기준으로 했을 때요. 선행 펀데, 지금 현재 10.93이에요. 이게 그저께 기준으로 했을 때. 오늘 또 주가 좀 빠졌으니까 더 낮아졌겠네요. PER 10.93, PBR 0.93입니다. 밸류에이션 측면으로 봤을 때. 그 다음에 제가 이제 기술적으로 이거는 몇 번 체크해드렸는데 아주 애매한 구간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더 빼면 엄청 싼 거예요. PER로 보더라도 그렇고, PBR로 보더라도 그렇고. 예. 근데 이제 아까 이제 동행지수라든지 뭐 이번 달 9월 달 또 3분기 이제 변동성이 있고, 그 다음에 또 여러 가지 이벤트 어제 FOMC 회의가 있었었고, 예, 그런 부분. 예, 그런 게 있다 보니까는 약간 지금 또 바로 올리기에는 좀 뭐 해. 예? 예. 중국 경기도 예상보다 조금 늦어졌고, 예, 이제 그런 거 상충하는 그런 구간이죠. 그러니까 코스피 기준으로 했을 때 현재 지수 이하로도 민다 그러면 주가 상당히 저평가입니다. 여러분들 너무 놀라실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오히려 이제 매수 기회인데 단지 우린 개인이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최소한 하방 경직이 확보되는 시점에서 그때 뭐 추가를 한다든지 아니면 뭐 신규로 들어가는 것이죠. 예, 떨어지는 칼날을 바로 이제 오늘 잡을 필요는 없고요. 예, 적어도 내일 정도까지 일단 보고 상황 판단을 하면 된다. 이 정도로 여러분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이제 또 통화량. 사실 그 7월달에 우리나라 그 M1, M2 예? 협의 통화, 강의 통화량이 그러니까 이제 코로나 때 언제죠? 그러니까 2021년도 요 11월달에 M2 통화량이 급증했을 때 있죠? 요때 이제 지수가 거기서부터 급격하게 밀었습니다. 통화량 증가하고 나서 여기서 누군가 털었고 누군가 다 매수를 했겠죠. 그 이후에 통화량이 급감하면서 주가가 계속 밀었던 거예요. 거기다 올 1월 달 상반기 1분기 때는 주가 왜 찌글찌글했었냐면 그 마이너스 기록했거든요. 그러니까 부동산도 같이 밀리고 주가도 같이 밀리고 막 그랬던 거예요. 그랬던 통화량이 7월 달에는 예, 2021년도 11월 이후에 가장 큰 폭의 증가가 나왔습니다. 예? 특히 이제 M1 예? 협의 통화량 같은 경우는 상당히 긍정적이죠. 아하, 최소한 이 통화량도 이제는 저점이 나왔구나. 돈이 그동안 예, 시장에서 돈맥 경화 걸렸었는데 이젠 돈이 좀 도는구나. 그러다 보니까 지금 금융기관 유동성도 지금 증가하죠. 그죠? 6월달, 그러니까 1분기, 2분기까지는 거의 뭐 유동성이 그 마이너스까지 막 기록했었거든요. 7월달 들어서부터는 유동성이 예, 급증을 합니다. 그러니까 돈이 돌고 있다는 얘기고, 은행에 이제 돈이 많이 있다 보니까 유동성이 풍부해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예. 기업들 이제 예금, 그러니까 기업들 대출 금리도 왜? 돈을 이제 더 많이 쓰라고 이제 은행에서 돈을 빌려줄 때는 금리를 더 높게 잡겠습니까? 어느 정도 이제 뭐 콜금리가 지금 1월 달부터 한국은행 콜금리가 3.5에서 계속 안 올라가니까 이제는
예, 기업 대출 금리도 낮아지고 그게 뭐 대기업이든 중소기업이든 그리고 가계 대출 금리도 낮아지죠. 그게 일반 신용대출 같은 경우는 작년 연말 올 연초에 막 거의 8% 넘게 올라갔었거든요. 예, 그다음에 주담대, 주택담보대출 같은 경우도 올 연초에 거의 뭐 5%, 6%까지 올라갔었죠. 그죠? 가계대출 같은 경우는 7%까지 올라갔고. 그랬던 것이 이제 은행의 유동성이 좀 풍부해지면서 기준금리가 이제 계속 동결로 나가니까 어느 정도 이제 몇 개월 시간, 2분기까지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서서히 이제 낮아지더라. 금리가. 그러면 기업들 입장에서도 예, 작년 연말, 올 1분기, 2분기 때 고금리, 고기간하고 이제 앞으로는 금리가 좀 낮아지면 특히 뭐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도 R&D 투자를 많이 하잖아요. 예? 그럼 고정비용이 낮아지겠죠. 그죠? 그 다음에 우리, 작년에 뭐 영끌로 재작년에 코로나 때 아파트, 예? 그다음에 뭐 부동산을 구입하신 분들은 금리 부담이 엄청 심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예, 이자 내느라고 지금 다른 데 소비를 또 못 하는 거야. 그렇잖아요? 예, 대출을 많이 하신 분들은 뭐 신용 대출 하신 분도 마찬가지고. 예, 근데 이제 금리가 이제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계속 좀 꺾인다 그러면 어떻게 됐습니까? 예. 뭐 숨쉴 여력이 이제 커지는 거죠. 호흡하기가 편하신 거죠. 기업도 마찬가지, 개인도 마찬가지고. 예, 그러다 보면 이제 여기저기 뭐 주식에 또 이제 눈을 돌리실 수도 있는 것이고, 뭐 비트코인에 눈을 돌릴 수 있는 것이고, 예. 그 다음에 이제 뭐 그동안 좀 허리띠 졸라매면서 우리가 이것저것 뭐 가전이 됐든 뭐가 됐든 음식료가 됐든 간에 예, 소비가 예, 줄었던 것이 다시 늘어나겠죠. 이런 게 이제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이런 게. 예. 그런 자리란 말이에요, 지금이. 그래서, 지금 외인들이 이제 수급이 이게 가장 중요한데, 메이저 수급들이. 지금 외국인들이요, 우리나라 주식이 언제 가장 많았었냐면, 2007년도였어요. 2007년도 그 당시에 그 종합지수가, 2000포인트 처음에 돌파할 때, 2070까지 갔을 때, 그때가 이제 구미기 전이었죠. 그때 외인들의 한국 주식 보유 비중이 42%였어요. 제 기억에. 예. 근데 보통 우리나라뿐만이 아니고 뭐 대만도 마찬가지고 보통 외국인들의 주식 보유 비중이 뭐 신흥국 같은 경우는 보통 40% 이상 안 넘어갑니다. 예? 아무리 좋아도. 예. 그때 42%까지 갔다가 2007년도에 거기서 이제 고점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금융위기 터지면서 외인들이 거기 대폭 줄였던 것이죠. 외국인들이 이제 가장 큰 손이니까 국내에서 오늘도 지금 뭐 다른 것 때문에 미는 게 아니죠. 외인들이 지난주에 지수가 60포인트 만기 끝나고 나서 급반등 나왔을 때도 외인들이 선물 매수 들어오면서 올렸고 또 이번 주 들어와서 외인들이 또 선물 매도 하니까 예, 그냥 밀어버리고 기관 쪽에서 지금 아무런 역할을 못 하잖아요. 국내 기관들은 연기금도 그렇고 예, 뭐 투신도 마찬가지고 금융투자도 마찬가지고 외국인한테만 지금 기대해야 되거든요. 이따 제가 아카데미에서 또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외인들도 수급에 대해서 예, 어느 정도인지. 좌우지간 지금 현재 코스피는 외인들이 상반기 때 외인들만 매수했잖아요. 누적으로 보게 되면 31.5%. 코스닥은 지금 8.6%예요. 예. 그러니까 코스닥은 2008년도 9년도가 가장 이때가 비율이 낮았었는데 그때보다 조금 더 높습니다. 예? 예. 그 다음에 이제 거래소 같은 경우는, 31.5%니까 그저께 기준에서요. 그러니까 전체는 이제 27.3%거든요. 그러면 최고점 2007년도 외인들 주식 보유 비중이 42% 대비해가지고 지금 현재 낮잖아요. 그죠? 여기서 외인들 팔고 나가지는 않겠죠. 기관들은 모르겠습니다만은. 거기다 앞서 제가 그래서 설명을 드렸잖아요. 우리나라 하반기의 경기 예상 경로에 대해서. 뭐 통화량도 제가 주요 지표 체크를 해드렸었고. 그 뭐지 이게 딱 보니까 데이터 보니까 저는 데이터를 통해서 시청자님들께 지금 보고를 드리는 거예요. 예, 감으로 하는 게 아니고. 그럼 제가 봐서는 이게 뭐야 이거? 통화량도 지금 오히려 증가하고 있고 경기 지표도 호전되고 있고 금리야 뭐 미국 뭐 막말로 다음 달에 이제 FOMC 회의도 없어요. 11월 달에 있잖아요. 올린다고 한 번이 남았네요. 이제 마지막 한 번. 근데 주가를 이렇게 빼버려? 에이 기회다 이거는 기회다. 예, 흔들리면 안 된다. 예. 단기적으로는 예, 조금 경계는 해야 되겠죠. 왜? 개인이니까 자금의 한계 있으니까. 근데 추석 연휴 지나고 나서는 예, 또 시장이 또 판도가 또 변할 수 있다는 얘기죠. 외국인들 선물 오늘 또 매도할 만큼 했고 이번 주에.
예, 이렇게 나오는 거 전략이 이렇게 나오는 거. 그래서 하반기에는 결국은 추석 지나고 나서 예, 주가가 예, 좀 안정을 찾고 다시 한번 우상향 기조를 유지할 높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정리 들어갑니다. 자, 9월 위기설 계속 얘기했어요. 우리가 8월 달까지 국내에서 또 예, 뭐 나온 거 있습니까? 없잖아요. 예, 해서 이벤트 CPI 발표했죠. 동시 만기 끝났죠. FOMC 회의 끝났잖아요. FOMC 회의 끝나고 한 이틀 정도 있으면 미국 시장 많이 안정이 되거든요. 예, 이거 지나갔잖아요. 불확실성 해소. 그죠? 다음 달에 FOMC 회의 없어요. 11월 달에 있잖아요. 그럼 10월 달도 대체적으로 큰 이벤트가 없습니다. 예, 미국인은 역사적으로 4분기에 강했다. 예, 그래서 주식을 보유하고 추석 연휴를 맞이하는 전략이 유리하다. 합리적이고 대신에 제가 8월 달부터 계속 얘기합니다. 우리 회원님들. 신용 스탁은 쓰지 마시라고 제가 계속 이 자리에 나오면 말씀드립니다. 이런 경우가 이제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마지막 한 방이 아픈 거예요. 마지막 한 방이. 예. 그래서 그 신용 스탁은 예, 최소한 계속 자제를 하셔라.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예, 그 3시 이제 올라가서요. 40분에 공개 방송 유튜브 마무리 제가 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